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발 리스크가 이미 터진 것들이 많아요. 이미 터졌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물이 쏟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쏟아진 물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우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해야 하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주당발 특검 받아라인가. 그리고 두 번째, 여당에서 새로운 특검, 조금 개선한 특검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목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세 가지의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국민 여론을 잘 잠재우고 또 여사를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변호사님. 정변하신 먼저 말씀 주시죠. 네, 기자님. 이게 네. 지금 뭐 제일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이제 특검인데 이게 민주당발 특검을 바로 받아버리면 아마 한동훈 대표의 뭐 입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이죠. 치명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이재명 뭐 한동훈 네. 이 대표가 지금 만난다 그러는데 양 대표가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해서 아마 특검이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압력이 지금 차올라 있잖아요. 압력이 차올라 있는 그 압력밥솥에 압력을 빼주는 그런 네. 것일 거고 지금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정치를 이전부터 해온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 이게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나이리스타였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뭐 박정희 대통령 동생 박상희 씨도 구속돼서 징역형 선고받았고요.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정경환도 그랬고 노태우 대통령 또 사촌 형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네.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홍걸, 뭐 노무현 대통령 형 노건평 이 말하자면 측근들이 다 이렇게 사법적인 어떤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그냥 네. 넘어간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건희를 돌팔매를 맞더라도 결사옹위라면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부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을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어떤 그 사법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계산대에 올려놓는 것이 국민적인 압력이 빠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인 겁니다. 거기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뭔가를 지금 아직 임기가 반이나 남았잖아요. 네. 아직 임기 반 한 점도 안 돌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인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 자본은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네.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의혹에 대한 규명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뭐 민주당발 특검은 네. 한동훈 대표가 뭐 본인의 입지 축소 뭐 이런 거 이전에 우선 국민의힘의 어떤 소속된 사람으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거는 우선 이 특검을 이제 민주당 야당들이 이제 특검을 임명하는데 네. 모르죠. 김어준 같은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자 그런데 저 뭐냐면 이런 분을 임명 법조인이네. 물론 기본적으로 법조인 물론 이제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는 거는 제가 좀 기부로 김어준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네. 법조인 중에도 저는 정말 우리 이렇게 훌륭한 정 변호사님 같은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법조인 그 시험을 합격했을까? 로스쿨 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는 사람도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정말 그래서 김어준 같은 사람도 네. 진짜 보니까 맘만 먹으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정 변호사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요즘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상식적이지 네. 않은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네. 어쨌든 뭐 그거는 저 곁가지 얘기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이나 그 뭐 조국계 혁신당 이런 데에서 이제 합의해 갖고 내는 야권에 네.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3일 만에 자동 임명되는 걸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야 합의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첫째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치명적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저 뭐냐 이 수사 범위가 네. 지금 보면은 거의 무제한으로 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천 개입 이런 거는요. 네. 딴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직격탄이에요. 공천은 다 의원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당신도 여사하고 전화 한 번 한 거 아니야? 전화기 내놔. 당신 여사 한 번이라도 뭐 막 본 거 아니야? 당신 사무실에 면접 기록 봐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수수색, 포렌식 무한대로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을 만약 국민의힘이 받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원 배지 다신 모든 분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받을 김건희 이유가 지키기가 없다.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 셀프 네. 디펜스 차원에서도 이게 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덩치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무려 13개의 의혹을 수사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그러니까. 특검. 근데 여기서 제가 특검. 보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거는 그렇다고 쳐요. 네. 근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 켄터스 뇌물 컨텐츠 뇌물성 협착, 명품백 수수, 권익위 조사에서의 불법 행위, 인사 개입, 최상병 사망 사건, 세관 마약 사건, 지방선거 개입, 총선 개입, 대선 개입, 불법 여론조사, 양평 고속도로. 랩 시작하셨어요, 랩. 네, 등등등 해가지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특검 가면 임기 내내 하고도 그 다음에 아마 연장을 해서 그럴 것 이렇게 같아요. 해서 네. 이렇게 이거는 너무 제가 보니까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우선 특검을 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특검을 하겠다는 거는 명확하고 혐의가 구체적이고 분명히 이거는 정말 우리 법조인의 양심을 볼 때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네. 검찰이 안 했으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김건희 하면은 그밖에 언론에서 붙은 몽땅 다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 던져요. 되면 말고 네. 하나씩 계속 던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13개나 되는 것도 이것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특검은 안 돼. 저는 뭐 국민의힘은 의원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할 것이고 다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을 던진 거는 네.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방점은요. 네. 과거보다도 아까 엎질러짐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과거보다도 이제 지금부터 여사가 단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사의 뭐 폰을 뺏고 뭐 그 여사의 폰을 교체시켜 봤자 그 폰에 네. 다 이렇게 그 이른바 파리처럼 달라붙은 분들은 새로운 폰에 얼마든지 다시 이제 와서 붙을 것이지만은 이 특감은요. 이분이 이제 그 용산 거기에 집무실 갖고 계시면은 여사나 그 이른바 여사 주변에 그 김건희 라인 비서관 행정관들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몸가짐을 그야말로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예.